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저와 미드나잇 캠프가 열리고 있는 스노우피크 에버랜드 캠프필드입니다. 제가 아틀라스 캠핑 크루로 활동을 하면서 이 아틀라스로 캠핑을 벌써 4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크루의 해단식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이 이 아틀라스와 함께하는 마지막 캠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지난 10월부터 아틀라스와 함께했던 이런 기억들을 되짚어보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본 나름의 놀부터 시승기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매력적인 차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그리고 제가 딱 처음 탔을 때 처음 운전해본 그 첫 인상이 전부가 아닌, 탈수록 더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인상적인 차였습니다. 보통 새 차를 샀을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정말 다 좋은 점만 느껴지잖아요. 그러다가 차를 좀 타다 보면은 내가 느꼈던 점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네, 혹은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도 있었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느껴지고 합니다. 근데 이 아틀라스는 제가 지난 10월부터 쭉 타왔지만 탈 때마다 웃음이 지어지고 점점 더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차였던 것 같아요. 우선 아틀라스의 가장 먼저 보여드려야 될 부분은 역시나 공간이죠. 동급 대비 역시 최고의 공간을 자랑하는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선 1열에 세팅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운전을 시트를 제일 뒤로 밀어서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더 이상 뒤로 안 밀려요. 제일 뒤로 밀어놓은 상태로 하면은 이 정도 공간이 보여져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시트를 제일 뒤로 밀어놓고 운전을 하고요. 이제 2열을 보여드릴게요. 2열은 제일 앞도 아니고 제일 뒤도 아니고 적당히 세팅을 해놨습니다. 해볼게요. 네, 당연히 2열은 넉넉합니다. 너무나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요. 여기 시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석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3열로 가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3열도 물론 3열은 저 같은 성인 남성이 오랜 시간 타기에는 조금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미국의 풀사이즈 SUV, 그것도 롱바디로 가지 않으면 거의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 타워 같은 경우에도 제가 3열에서 장시간 타기에는 약간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근데 아틀라스는 그래도 저 같은 성인 남성이 타더라도 적당히 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3열에 처음 타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넉넉하네 라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동급 대비 역시나 최고의 3열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넓은데? 봐봐. 이 아틀라스의 공간은 물론 이렇게 시트의 공간도, 시트에 사람이 앉았을 때 공간도 동급 대비 최고다, 넉넉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공간의 백미는, 아틀라스의 공간의 백미는 시트를 폴딩했을 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시트를 접으면 대부분이 이 등받이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 아틀라스는 이 하단부도 같이 내려가면서 접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버를 잡고 보면은 이렇게 하단부도 같이 접히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펼쳐지는 공간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높이보다 좀 낮아요. 비슷하거나 낮거나. 그래서 이 공간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됩니다. 여기 옆에도 접어보면 소리 자체가 이렇게 시트 접히는 걸 보시면은 하단부가 같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접히고요. 3열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3열 시트도 이렇게 하단부가 같이 내려가면서 접히죠. 그랬을 때 이 시트보다 이거 더 낮게 들어와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상당해집니다. 여기도 같이 접어보면은 이렇게 접히면은 완전히 풀 플랫하게 접히게 되죠.
이거는 6인승이라서 여기 공간이 있지만 7인승은 여기가 벤치 시트입니다. 완전히 풀플랫으로 접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앉아봐도 시트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 상단부까지 공간도 상당해서, 뭐 물론 제가 지금 머리가 닿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 높이까지 뻗어지는 차도 없거든요, 솔직히 이 급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플랫하게 펼쳐져서 차박도 편하고요, 짐을 싣고 내리기도 편하고 공간도 넓고, 이런 동급 대비 최고의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워봐도 뭐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상당히 넉넉한 그런 공간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만한 등치와 이 아틀라스의 파워트레인이 뭐 어우러지면서 주는 주행 질감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정말 이런 차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음 경험해본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운전석으로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잘 보이겠죠? 네. 일단 정말 이 아틀라스는 처음 시동을 켜고 운전대를 잡고 출발했을 때부터 이런 차가 또 있었나 싶은 그런 새로운 느낌을 전달해 줬는데요. 뭐 지금까지 타와본 이 중대형급, 이런 중량급의 SUV를 탄 느낌과는 전혀 다른 주행 질감을 줍니다. 특히나 이 동급의 미국의 중형 SUV들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달라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큰 중량급의 SUV를 운전하는 느낌이 아니고 좀 가벼운 차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일단 그 이유를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 서스펜션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중량급의 SUV는 좀 소프트한 그런 서스펜션을 채택하는 게 좀 일반적이죠. 특히나 뭐 미국의 이런 중형 SUV는 다 소프트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량급의 SUV에서 이런 단단한 서스펜션은 처음이었는데, 뭐 이런 단단한 서스펜션이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긴 해요. 이 소프트한 것과 이 단단한 것의 장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량급의 소프트한 서스펜션은 전반적으로 주행 질감이 부드럽죠. 그리고 충격들을 잘 상쇄해 줍니다. 그리고 좀 이런 바운스라든지 이런 동작들이 좀 크게 느껴질 거예요. 좀 부드럽다 보니까 좀 크고 부드럽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주행 질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차가 좀 핸들링을 좀 격하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기우뚱 뭐 롤링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막 이런 바운스 때문에 좀 멀미가 생긴다라는 그런 느낌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이 단단한 서스펜션의 아틀라스는 뭐 그런 큰 부드러운 느낌은 없어요. 제가 운행 중에 이 핸들이랑 시트로 지면에 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탄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한 서스펜션에서 오는 단점들, 뭔가 멀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바운스들과 이런 롤링의 요소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상쇄가 되지만, 또 이런 자잘한 이런 지면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은 계속 주행 내내 받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개인적인 호불호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냥 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틀라스가 더 쉽고 더 재밌는 그런 운전 질감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동승자의 입장으로 가면은 그거는 뭐 개인의 호불호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소프트한 느낌이 좋다, 혹은 멀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단단한 느낌이 좋다, 이거는 뭐 동승자의 입장에서는 좀 호불호의 영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틀라스를 제가 이렇게 캠핑을 하면서 짐도 많이 싣고 해봤지만, 뭐 와인딩 아닌 와인딩도 돌려보고 막 격하게 밟아보고 했는데, 실제로 막 격하게 돌려봐도 차체의 자세를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이게 중량급의 SUV의 느낌이 들지 않아요. 상당히 롤링도 최대한 억제가 되고 이런 기우는 느낌도 없어서, 이런 느낌이 이런 서스펜션 덕분에 좀 가벼운 차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의 반응성도 얘가 상당히 좀 빠른 느낌인데요, 뭐 그렇다고 그 작은 차들의 그런 반응성, 탁탁 쓰는 반응성,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이것도 미국의 중형급 SUV랑 비교하자면은, 미국의 중형급 SUV는 그냥 발을 딱 올려놨을 때는 별 반응이 없어요. 브레이크에 바로 올려놨을 때는. 근데 이걸 밟을수록 그 힘이 곱절로 커지면서 그 제동력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는 느낌이 상당히 뭐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작은 차를 타시다가 그런 미국의 중형차를 타시면은 브레이크가 밀린다,
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게 밟으면 그 힘은 상당하긴 합니다. 미국산 중형 SUV들이. 근데 이 아틀라스는 이 브레이크의 느낌이 그냥 브레이크에 바로 올리면 좀 느낌이 와요. 그렇게 완전 탁 서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 브레이크의 반응성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되게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도 그런 중량급 SUV랑은 또 다른 느낌이고요. 다음은 뭐 소리 혹은 뭐 방음 이런 쪽의 특징인데요. 일단 이 차를 처음 타보고 딱 시동을 켰을 때 느껴진 게, 와, 이거 엔진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느껴지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와중에 또 엔진이 2000cc잖아요. 다운사이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엔진 소리도 좀 가벼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차가 달릴 때도 고속도로에서도 이런 옆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면의 소음들, 그것들이 좀 올라와서 이런 등치의 SUV에서 기대가 되는 그런 방음 수준에는 약간은 못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이런 방음 수준의 엔진 소리도 좀 가볍다 보니까 이 또한 이게 중량급의 차를 운전하는 건지 가벼운 차를 운전하는 건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요소는 이 출력과 토크의 배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게 아틀라스를 운전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인데, 이게 등치가 뭐 상당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크기면 3000cc 이상이죠. 근데 얘는 2000cc입니다. 뭐 다운사이징이 워낙 많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양만 봐서는 당연히 힘이 많이 부족할 거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를 딱 타자마자 출발하자마자 느낀 거는 상당히 이게 저속과 저 RPM에서 힘이 상당하구나, 밀어주는 힘이 상당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중량급의 SUV가 아니고 뭐 이런 가벼운 엔진 소리를 들려주는 디젤 차를 운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뭐 이런 엔진과 이런 파워트레인에 폭스바겐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저속과 저 RPM에 그냥 몰빵해 놓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운사이징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힘은 당연히 부족할 텐데 어디에 그걸 집중할 거냐, 그 집중하는 그런 기술력이 정말 폭스바겐이 상당한 것 같고요. 역시 엔지니어링 하면은 독일의 엔지니어링, 폭스바겐의 엔지니어링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큰 차를 타고 밟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저속과 저 RPM에 낼 수 있는 힘을 몰빵해 놓다 보니까 그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뭐 시내 주행, 특히나 뭐 가다수다가 많은 출근길에서도 별 답답함 없이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을 텐데, 뭐 RPM을 높게 쓰거나 뭐 급가속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고속에서 더 고속으로 가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힘이 부족한 게 여실히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차로 밟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딱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서스펜션과 뭐 엔진의 소리, 그리고 브레이크, 뭐 이런 출력과 토크의 배분,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이 주행을 할 때 운전자가 느끼는 질감은 이런 큰 중량급 SUV가 아니라 좀 가벼운 차를 몰고 있는 듯한 그런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에서 오는 동승자의 승차감은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막 승차감이 와 뛰어나다, 안락하다, 이건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시트도 아까 뭐 2열에서 설명을 덜 드렸는데, 이게 워낙에 그렇게 럭셔리한 안락한 승차감을 추구하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시트도 상당히 딱 그 적당히 편안한 수준에서 최대한 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열, 3열에 이렇게 폴딩했을 때 공간도 더 넓게 펼쳐지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동승자의 승차감은 그렇게 안락하고 럭셔리한 승차감은 안 되겠지만 적당히 안정감이 느껴지는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많이들 관심 있으실 이러한 연비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 차를 정말 상당히 많이 탔거든요. 몇천 킬로를 탔는데 뭐 아틀라스의 연비 수준은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 차가 2000cc다 보니까 다운사이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에 걸맞게 그런 연비도 상당히 세이브가 됐을 거다, 됐지 않았을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덩치를 끌기에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풀타임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그런 연비의 손실도 좀 많을 거고요. 워낙에 차가 커서 밟는 대로 연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잘 모르겠지만, 뭐 간단히 이해가 편하시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고속에서 적당히 정속으로 안정적으로 여유있게 주행을 할 때는 한 10대 중반 정도는 큰 무리 없이 계속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교통 상황이 맞물려졌을 때는 공인 연비 정도는 뭐 적당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이 엔진의 기본 세팅이 고급류 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이 연비들이 고급류로
만들어진 그런 연비라서 그 부분은 살짝 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약간 괜찮은 수준의 연비와 이 고급류가 더해지면서 그냥 뭐 이 정도 덩치의 크기에 차를 몰고 있는 그 정도의 유지비, 그 정도의 기름값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역시나 이 폭스바겐이다 보니까 이 사륜구동을 빼놓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륜구동의 기술력이 정말로 상당한 그런 느낌인데요. 주행하는 내내 뭐 빗길에서나 눈길에서나 상당히 안정적으로 뭐 큰 커브에서나 슬립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주행을 안정적으로 서포트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좀 더 쉬워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좀 더 안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오프로드를 뭐 가도록 그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차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드한 오프로드는 갈 수는 없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런 모노코크 SUV에서 기대가 되는 그런 오프로드 성능보다는 좀 더 월등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실제로 이 차로 오프로드를 갔다 왔거든요. 뭐 물론 그렇게 하드한 오프로드는 아니었지만 파령 캠프, 남양주 파령 캠프가 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웬만한 차는 못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나름의 언덕에 그런 경사도 있고 젖은 낙엽들도 많고 돌뿌리도 많고 나무 뿌리도 튀어나와 있는 게 많아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아틀라스로 거기를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컴포트 모드로 그냥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뭐 일반 차들 못 들어가는 코스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좀 더 가다 보니까 휠이 미끌려서 못 올라갔는데, 그때 오프로드 모드를 바꾸니까 이 네 바퀴 굴림의 이런 동력 배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으로 전혀 슬립 없이 그냥 부담 없이 무리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륜구동의 기술력만으로 이렇게 트랙션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기술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서, 이런 사륜구동이 주는 주행의 안정성이나 이런 간혹가다 필요한 이런 오프로드 이런 코스에 대한 주파 능력도 이 폭스바겐의 사륜구동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미국의 큰 넉넉한 이런 공간감과 실용성에 이런 독일의 좀 변태적인 디테일이 더해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이런 대형 SUV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뭐 가격까지 합리적이죠. 이 가격대에 이 덩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을 선사하는 그런 SUV는 찾아봐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패밀리용이라든지 이런 뭐 캠핑 아웃도어용으로 큰 대형급 SUV를 찾고 계시다 한다면은 이 아틀라스는 뭐 딱히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뭐 제 입장에선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틀라스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